저희 공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던져서 옆에 공장인 변호사님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앤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주용 변호사입니다. 화재보험하고 화재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석발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의 신체 다쳤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쪽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거의 처음으로 재산 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을 모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생 확률은 매우 낮으나 한 번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큰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화재인 것 같아요. 네, 화재보험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 소유 물건뿐만이 아니라 남한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까지 또 보장을 해주는. 남한테 책임을 진다는 거는 불이 번져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말로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불이 번져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현실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이미지에 더 뚜렷하게 박히는 건 아파트지만 공장에서 불이 더 많이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주거지역보다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네.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에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공장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 공장 건물에 가연성 물건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쪽 공장은 봉제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고 이쪽은 종이로 만드는 공장 뭐 이렇게 뭉쳐있을 때 불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불이 나면 대표자인 경우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이 책임을 지고 또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본인 재산이 불에 탈 거고요. 본인 재산이라면 불이 나는 업체의 네. 재산을 말하는 거고요. 네. 확산이 돼서 주변의 다른 연소 피해 업체들 재산이 불에 타겠죠. 네네. 그걸 나누어서 구분해서 보면은 불이 난 업체의 재산은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네.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만회를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불이 옮겨 붙었을 때 피해 업체의 물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업체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의외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봉제 인형을 만들어요. 저희 공장에서 어떤 원인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나 소방서가 조사해서 불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죠. 던져서 옆에 공장인 변호사님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옮겨 붙은 이 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일단은 발화 지점이 명확해야 되고요. 발화 지점이 명확할수록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발화 지점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업체의 공장이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을 나눠져 경우, 있는 예, 예.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되는 확률이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불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네요. 술은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실제 의외로 책임을 면하게 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업체에서 불이 나서 주변에 연소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끝까지 잘 따지셔서. 저 매우 신기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공장이 있고 그 공장 부지 안에 천막 창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천막 창고 부근에서 최초 발화돼서 인근 공장에 옮겨 붙어서 연소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타인의 공장까지 옮겨 붙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물이 아닌 천막에서 불이 시작됐고 예. 타인의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 예. 네. 천막 창고 부근에서 불이 났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천막 창고 안에서 발생을 했는지 밖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밖에서 먼저 시작된 정황들이 많이 확인이 돼서 그 천막 창고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느냐, 예. 그게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데요. 재밌는 사례인데? 저 물보험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봐서 보험금은 그럼 피해를 받던 천막을 소유하고 있었던 공장과 천막에서 번져간 공장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나요? 예, 각 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요. 각각의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소 피해를 입은 업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한 사안이었거든요. 저희가 불이 난 업체 대리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그럼 사례입니다. 구상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보험사들만 보험금 지급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얘기로 바꾸면 자동차 보험, 자차, 단독사고 같이 보험금을 받고 끝난 거네요. 예, 그렇게 처리가 되고 끝나는 거죠. 그런 게 화재보험 쪽에서는 흔한 일 중에 하나인가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불이 난 업체에서 물적인 잘못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적인 과실이 있다든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면 없어지니까. 예. 처음 단계부터 좀 전문가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처음부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때 소방서나 경찰에서 맨 처음 발화지점을 찾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발화지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또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불이 나면은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확한 발화 원인을 찾기가 힘들고요. 추정을 보통 합니다. 추정하는 소견이 합리적이라면은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사례를 보면은 천막에서 불이 시작됐고 불이 난 원인은 밝히지 못해서 양쪽 모두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양쪽 모두 각각 화재보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화재보험에서 돌려받는 피해액은 거의 전액을 돌려받나요?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이라고 해서 네. 물건의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 비율로 일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만 지급을 받게 돼서 원상 회복을 못 하게 되면은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보험 가액이라고 했고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나눴어요. 예. 보험 가액이 100억, 보험 가입 금액이 10억이면은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졌을 경우에 10억밖에 못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 가액이 100억이고 보험 가입 금액도 100억일 경우에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100억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비례 보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럼 비례 보상은 뭔가요? 물건의 가액에 대한 보험 네. 가입 금액의 비율로 일부만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물건의 가액이 100억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10억이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일부만 손해가 발생했어요. 네네. 10억 원어치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네. 칠게요. 전손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비례 보상이 적용이 돼서요. 1억만 지급받게 그쵸. 되는 그 경우가 가입자는 9억을 손해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 가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실무랑 다른. 그렇죠. 다른 점이죠.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만큼 가액을 좀 높게 설정해서 가입하는 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유리하겠네요. 충분히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쵸. 일부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에요. 예. 화재가 발생한 거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액의 보험금 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질 텐데 일단 보험 사고가 접수가 되면은 네. 보험회사에서 계약되어 있는 손해사정업체에 위임을 해서 네. 현장으로 보내거든요. 아무래도 보험회사 쪽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보험 가액이 100억인데 우리가 한 70억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죠. 7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우리 최소한 50억은 받아야 돼 라고 보여지는데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 분께서는 아니야 이건 30억 정도만 보상하면 돼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네요. 주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예. 보험금 산정 방식은 약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차이가 없고 피해가 발생한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는 데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셔서 공장의 주인분이 직접 고용을 하셔라. 예. 그래서 우리 쪽에 유리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예, 되겠네요. 평가라는 게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절충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쪽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화재가 클 경우에 몇십억, 몇백억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네. 손해 감정 절차 이런 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손해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손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손해사정 업체를 선임하셔서 별도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 산출하고 어떻게 배상이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실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물보험, 화재보험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표면만 좀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